OKR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기업들은 이제 KPI라 그래서 네. Key Performance Index라 해서 분기별 그리고 연 평가를 하는 네. 그런 기준을 보통은 연말에 잡고 연초부터 실행을 많이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 네. 뭐 일반적 외국계에서 하는 일이고, 구글은 어떤가요? 우선은 제가 가진 경험 기반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래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계의 점이 분명히 있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중간 팀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파트너 어드바이저로 그 롤이 변경이 되면서 완전 구글 내 새로운 스타트업처럼 새로운 멤버들이 모인 스타트업 팀이었는데 이제 물론 그 안에 어떤 필러들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롤들 그리고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벌 팀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노스 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그 또 팀의 그런 목표들이 있고요. 제가 놀랐던 점은 처음 미팅을 할 때 OKR 가지고 미팅을 할 때 매니저가 그것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우리의 OKR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일반 회사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는 과정이 미팅 중간에 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직원들을 존중하는 회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에도 OKR에 맞춰서 일을 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OKR 매니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랑 우리 숫자 목표치가 이 정도인데 지금 이만큼 했고 몇 퍼센트 했고 이 정도의 갭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니저가 계속 알람을 주죠. 뭐 이거 우리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라는 것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좀 최대한 자유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팀 자체가 사실 예를 들어 한국에도 제 롤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고 뭐 홍콩에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나라에 몇 명 없다 보니 로컬에서 그 로컬에서 파트너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OKR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또 로컬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라는 것들. 네, 그런 것들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들었던 거로는 그 퍼프라고 해서 퍼포먼스 리뷰를 쓰신대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뭐 어떤 거 했다라는 것들도 많이 쓰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피어 리뷰가 들어간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네, 뭐 예를 들어 파트너 팀이 아니더라도 구글 클라우드 내 뭐 마케팅 팀에 누가 제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써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좀 독특했던 점은 그 피어 이밸리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클라우드 팀 내에 저는 파트너 팀이지만 뭐 세일즈 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 프로페셔널하게 오너십을 갖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갖고 싶어 하세요, 다들. 그래서 평판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 아무래도 다른 외국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국계는 이직도 많고 또 트랜스퍼도 많잖아요. 팀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많고 그런 특성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그 조직 문화 자체가 뭔가 같이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내 아레나는 이거야 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 했을 때 이게 지금 중요해서 이런 걸 새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트릭스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꼭 내 아레나를 아니더라도 우리 큰 클라우드 조직이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들고 하는 것들 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많이 해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해주는 문화로서는 뭐 정말 일례로는 저희 뭐 클라우드 그 행아웃 창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밑에 계속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들. 그리고 뭐 전체 메일을 써서 지금 뭐 이분이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뭘 했습니다. 전체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그 메일에 계속 답장을 달아요, 사람들이. 누구님 너무 멋있습니다. 뭐 너무 잘하셨어요. 뭐 너무 축하드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달고, 그리고 PR 보너스라고 해서 보너스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자기 아르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라고 하면 뭐 소정이 얼마 정도 이렇게 회사에서 그분 이름으로 보너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 자체가 좀 굉장히 그런 역동적인 문화 조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자기 아레날만 하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거 내 일 아닌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맞아요. 보면 그쵸? 네. 약간 부서 간의 그게 알력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근데 구글은 제가 일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상이 확실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일 말고도 우리 팀이나 부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네. 그걸 또 인정해 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사실 일의 바운더리를 잡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구글은 그런 어떤 엑스트라 일을 하고 그거를 또 열심히 하고 네. 또 나중 인센티브나 네. 어떤 평가에 반영이 또 된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네.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엔 그게 성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OKR이라는 것을 평가를 연 단위로 할 때 내가 R&R도 했지만 팀에 이러한 어떤 엑스트라 기여를 해서 뭐 좋은 피어 리뷰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니저들이 그렇죠. 이제 좋은 평가를 주는 하나의 어떤 소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예전에 제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구글이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점들, 특히 한국 회사와 한국 대기업과 좀 다른 게 구글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팀이다. 팀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그래도 팀이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해주는 그래서 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팀 중심으로 돌아간 문화라면 구글은 철저히 개인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글도 원 구글 어프로치에서 이렇게 하나의 구글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는 굉장히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 구글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퍼스널 밸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그 브랜드 밸류, 자기가 하나의 브랜드인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의 또 내가 했다라는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팀에 숨고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게 내 가치를 결국에 높이는 거고 또 그게 연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글에 모이신 분들 자체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그 자기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열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 블로그를 하신다거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고 페이스북,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뭔가 그 분야에서 자기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귀찮아하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그 조직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개인에게 전문성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게끔 토대를 만든 게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하는 방식의 성공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게끔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틀 안에 자유 안에서 개인이 막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일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다는 생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문화가 제일 잘 맞았고요, 저한테.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잘 맞는다. 그러니까, 맞는 옷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전에 1인 기업 할 때에도 굉장히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사실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좀
비슷한 걸 느꼈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자기가 오너십 갖고 일을 하고 셀프 리플렉션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좋았고요. 재밌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말씀드렸던 거에 첫 번째는 101. 사실 저는 이거를 한국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꼭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01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들에서는 101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 그 회사들에서 일을 할 때 왜 힘들었을까라고 보면 원인은 다 있어요. 근데 구글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화로 다 풀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매니저와 일하는 사람들 간의 그 정기적인 101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게 뭐 그냥 케어해주는 것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오해들, 사소한 불만들을 해소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전 회사들에선 좀 그런 부분 제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셀프 리플렉션.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여기서 시간을 두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 근데 브랜드라는 건 그냥 내가 시간만 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내가 얻고 그것들을 또 다시 좀 변화시켜가면서 해보고 결과를 내보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직장인으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팀 내에 매니저와 얘기하면 사실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팀의 분들, 사실 뭐 멘토 개념이 회사에서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직 외부에라도 내가 커리어에서의 멘토를 꼭 한 분 이상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인사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